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자,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자연수 n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란 얘기고요.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n이에요. 이랬을 때, 자, 다음 기억. fx의 최소값은 3이다. 그렇죠. fx가 있고 꼭지점이 y가 3이니까 최소값이 3 맞습니다. 자, n이 3일 때 그럼 이게 3,3이 되겠네요. 방정식 fx는 1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자, 10이니까 여기쯤 10이 있다고 보고, 자, 10이 있다고 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니까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근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그냥 교점으로 봐도 되겠죠? y는 fx하고 y는 10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요. 두 교점이 알파 베타. 우리가 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왔을 때 두 함수의 교점과 두 함수의 곱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했죠. 자,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6이 되느냐.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2차 함수는 이 가운데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중간에 3이 있어요. 이걸 수학으로 표현해보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중간에 3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를 곱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아, 6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수가 있으면 지금처럼 여기에 3이 있다라고 하면 축이 3이면 모든 근의 합, 모든 교점의 합,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라고 얘기했지만 10이 아닌 뭐 다른 값에서의 두 교점의 중점은 3이기 때문에 항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선생님 팝수학 선생님 강조한 함수 부분 다시 한번 들으면 되겠습니다. 디귿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2분의 3n-4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자, fx가 있는데 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 이게 y 절편인데 n값에 따라 지금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얘랑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두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fx하고 gx를 이렇게 갖다고 놓고 넘기죠. 자, fx-gx는 0이라는 새로운 함수, 즉 지금 fx가 2차니까 새로운 2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 만나지 않는다.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0이면 한 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는 x제곱을 이동한 거니까 x-n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x를 x-2분의 3n-4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같다라고 보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는 자, x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4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다 넘깁니다. 더 넘기면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n 이거를 좀 올려서 쓸까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두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x 플러스 n제곱 2분의
3n 플러스 1은 0. 자, 이런 새로운 2차식이 나왔어요.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b-제곱 부호 제곱하니까 양수 될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자, 이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돼요. 근데 음수에서 음수를 또 빼니까 얘는 완전히 음수, 즉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는 거죠. 답은 5번.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지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풀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른다, 판별식을 써서 이렇게 구하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 디귿을 어떻게 푸냐? 그럴 때는 n에다 1을 넣어보는 거. n에다 1을 넣으면 함수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y는 x-1을 넣으니까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자, 그래서 두 개가 만나지 안 만나는지 합쳐서 아까 판별식 해서 0보다 작은지 확인하면 돼요. 또 n이 2일 때 똑같이 또 해봐요. 모르면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뭐 점점점 만날 확률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차이가 가까워서 한 3 넣으면 만날 것 같다든가,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만 넣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우리가 1, 2, 3, 4 넣어가지고 이 디귿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문제 추세가 1, 2, 3, 4 넣어서 풀지 못하게끔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이렇게만 풀어도 풀겠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면 1, 2, 3, 4 넣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너무 쉽게만 풀려고 하지 말고 미지수도 숫자처럼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을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문제도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원도 막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복잡한데요. 자, 그림이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고, 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그림에 지금 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원의 방정식을 배웠죠. 원의 특성, 원의 성질,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출제자가 뭘 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AB가 6이다. 자, A에서 B까지가 6이에요. 두 점 AB에 있는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AC의 중점, 자, C는 뭔지 몰라요. 좌우간 어디 있는 C인데 AC의 중점을 P1, CB의 중점을 P2라고 잡고, P1이 중심인 원을 그렸고요, P2가 중심인 원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P1과 C, P1과 C 이 길이가 이것이 소문자 2다. 그 다음에 C하고 P2 이것이 B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A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중심이니까 이게 반지름인데 A가 이거고 반지름 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요것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O2에서도 이게 중심이고 이게 B인데, 그럼 여기 아까 2분의 1 나왔죠? B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네요. 그쵸? 그랬을 때 선분 P1, P2, P1하고 P2를 지름을 하는 원을 또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P1, P2가 있을 때 결국은 A 곱하기 B 값은 뭐냐? 자,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하고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자, 뭘 풀 수 있나 봤더니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원이 여러 개 나오면 원의 중심 사이를 이어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 다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그쵸?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이 이 한 점에서 다 만난다. 그러면 선을 이어 볼게요. 그러면 이 원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 P1과 P2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을 보면 P1과 P2가 지름이고요.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거.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가 알죠. A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 길이도 O2의 반지름이니까 B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럼 이제 이 길이만 알면 되네요. 자,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선분 P1, P2는 얼마가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AB가 6이라 그랬어요. 자, A에서 B까지가 6이에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거든요.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P1, P2라는 것은 A하고 B의 길이에서 구할 수 있다. AB는 P1C가 2개니까 2A, CP2가 2개니까 2B. 그래서 6이라는 것은 2A 더하기 B, 즉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P1, P2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변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과 같다. 자, 이래서 이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4분의 1. 그 다음에 B제곱 B 4분의 1.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이 지워지고요. 이 AB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이다. 근데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얘는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4분의 7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도형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원이 나왔다는 거, 그럼 원의 성질,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x에 대한 3차 방정식. 자, 3차식인데 미지수 k가 있네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다. 세 변이니까 일단 양수겠네요. 그쵸? 상수 k 값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다. 자, 이래서 이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박스형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일단 보세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뭐로? 1로.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그냥 하면 돼요. 2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자, 이거를 조리제법 하면 돼요. 자, 1 2 내려오고 1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0 됐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자, 이게 이거니까 여기 k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풀어져 있는 대로 내가 따라서 풀면 되기 때문에 이 네모가 있는 위아래를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렇게 풀렸고요. 자, 밑에 걸 보면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과 이것을 두 군으로 갖는다는 거죠. 그럴 때 가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1과 알파 베타가 세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빗변이냐. 그럼 1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세 개가 있는데, 자, 알파 베타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이 빗변일 수도 있고 알파가 빗변일 수도 있고 베타가 빗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는 빗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만 보면 돼요. 1이 빗변일 때, 알파가 빗변일 때.
그래서 첫 번째 1이 빗변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뺀 거. 자, 그것이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가에서 두 군의 합이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3이 나왔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k가 나왔어요.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2분의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k 한 것은 1과 같다. 그래서 이거 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k는 1. k가 넘어가고 1이 넘어가니까 k는 4분의 5. 그래서 나는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술술 풀다 보니까 나번까지 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그런데 가에서 가가 우리가 아까 풀었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였는데 요게 가였어요. 판별 시트가 0보다 작다이므로 알파 베타는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면 안 되죠. 아까 세 변이니까 세 변은 양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d가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는 모순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빗변이 1일 때는 모순 답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럼 이제 알파가 빗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1 플러스 베타 제곱. 그래서 넘어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1이고 그럼 합차 공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2인데 이걸 갖고 k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했다.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은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아까 알파 베타가 2분의 k였죠?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4는 4분의 9 마이너스 2k다. 그래서 k를 구하니까 k가 72분의 6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가 다 나왔죠. 그래서 가의 식을 우리가 fx라고 보고 자 3을 구하라. 3 2 곱하기 9 마이너스 9 그러니까 9가 되겠네요. P 72분의 65 Q 5분의 4. 자, 이거를 번분수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고 나니까 답은 2분의 13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 때 이 박스가 없이 내가 푼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유도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풀고 만약에 빈칸을 내가 모르겠다. 그럼 빈칸의 위나 아래를 잘 보면 뭐를 묻는지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자꾸 학생들이 자꾸 풀어봐야 돼요.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익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21번이에요. 자, 우리가 21번을 푸는 학생들은 1등급이 될 것이고 21번을 풀지 못한 학생들은 2등급 될 확률이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2차식 px, qx가 있다. 가는 px 플러스 qx는 4다. px 세제곱 플러스 qx 세제곱이 이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px, qx를 ab로 바꿔도 돼요. 그럼 이게 다 ab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4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지금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보이죠? 자,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곱하기 b a 플러스 b. 왜 여기 a 플러스 b 4라는 값이 있으니까 인수분해보다는 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대입하니까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12ab 이것이
12x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6이다. 뭐 좀 유사점이 보였나요? 다 12의 배수예요. 얘는 아니네. 얘도 64. 아, 얘를 넘기면 되겠네. 마이너스 12 AB는. 자, 64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64니까 마이너스 48. 그죠? 그러면 모두가 12의 배수다. 이게 4제곱이네요. 4제곱, 세제곱, 12x제곱, 마이너스 48. 자, 그럼 일단은 12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AB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식을 이제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자, 4차식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4차식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였거든요. 개수 써주고요. 없으니까 0 써주고. 자, 다 더하니까 0이 되죠? 자, 1이 있습니다. 1 내려오고 1, 1은 1 더하니까 3 1, 3은 3 더하니까 4 1, 4는 4 더하니까 4 1, 4는 4 나머지가 0. 자, 또 하는데 자, 다 더해도 0이 안되고요. 홀수차수 부호 바꿔도 0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양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AB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풀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가를 보니까 px 플러스 qx가 4가 됐다라는 거예요. AB가 이제 px qx인데 그러면 px랑 qx를 곱한 것이 이 식인데 이거를 더해가지고 4가 되려면 얘가 2차잖아요. 얘를 전개해 보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럼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4가 되느냐.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느 한쪽에 주는 거예요.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보면 두 식을 더하면 x제곱과 x가 지워지고 4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p고 px고 이것이 qx다. 이렇게 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px q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2를 구하면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게 p2가 되고 자 q3 q3은 여기다 넣으니까 9 플러스 3 플러스 2 그래서 14 두 개를 더하니까 10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풀이는 그래도 우리가 이 px qx를 ab로 바꾸니까 어느 정도 풀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우리가 뭐를 하느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px qx를 나누어서 보면 돼요. 수학은 계산해서 푸는 과목이 아니고요. 답이 나오게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면 될까? 이렇게 하면 나올까? 그래서 그렇게 풀리게끔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선생님 수업하면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이제 단답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답형 보겠습니다. 자, 21번, 22번, 23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4번에서 연립 부등식이네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하고 4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이죠. x가 2하고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선을 그려가지고요. 3보다 포함되면서 큰데, 자, 2하고 4 사이다. 포함되죠? 자, 공통근은 여기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3, 베타가 4 더해서 7.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5번. 자, 25번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같아요. 보니까 2차 식이 있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고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니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보는 거예요. 2알파 제곱 2알파 베타 제곱 베타 앞에 2, 6.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4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 12알파 6베타. 근데 알파끼리 묶으니까 자 4, 10이죠. 2, 6이죠. 뭔가 수가 지금 비슷해. 그래서 2를 묶고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2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자, 이 수학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수를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맞춰가면 돼요. 비슷한 수가 있으면, 비슷한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서 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랑 3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라는 두 개의 비슷한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 자, 문제로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딨나 봤더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9가 0이라는 거고, 베타를 넣으면 2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마이너스 9가 0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게 여기 있죠? 이게 다 9예요. 9. 그래서 2 곱하기 9 더하기 9 18 더하기 9. 그래서 답은 27.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근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가 해갖고 이걸 변형해서 여기 넣으려겠는데 2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다 보면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번이 풀렸습니다.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4차가 나왔네요. 4차식인데 이것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는 자, 나머지 정리니까 한번 써볼게요. x-2의 제곱이고 몫이 qx. 자, 이렇게 끝났다는 거. 그럼 이 식이 x-2로 두 번 조립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1, 0, 0, a, b가 2로 조립조법이 되겠다. 1 내려오고 2는 2, 2는 4 더해서 4, 4, 2, 8 a 더하기 8 2를 곱하니까 2a 더하기 16. 그래서 이것이 0이다. 2a 더하기 b 더하기 16은 0이다. 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자, 이게 한 번 더 나눠져요. 더. 자, 2로 1 내려오고 2는 2, 4 2, 4, 8 12 더하니까 24. 또 이것이 또 0이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3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0이고, 자, a를 마이너스 30을 여기다 넣으니까 b가 48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연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자, qx를 구해야 돼. qx가 어디 있냐면 두 번 했을 때 목. 자, 이거죠. 그래서 q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Q2니까 2를 넣으면 4, 8, 12. 그래서 24.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랑 플러스 48이랑 플러스 24를 하면 답은 40이다.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24번까지 풀어왔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의고사는 어떤 것이냐? 자, 1번부터 18번까지 그리고 22번부터 26번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한 요정도만 무난하게 풀면 3등급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나머지 문제 다 4점짜리죠? 여기에 있는 4점은 쉬운 4점이고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마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21번, 29번, 30번 요 세 문제는 자 우리가 1등급이 되느냐, 뭐 2등급이 되느냐 그런 문제를 좌우하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26번까지는 이렇게 쉽게 쭉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27번.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27번. 이차 함수가 있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개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뭔지 모르고 그쵸? 이런 표현. 근데 거꾸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하는 거야. 2분의 a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래서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2가 된다는 거. 그래서 a는 쉽게 나왔어요. 가를 이용해서 자 a는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cx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2차식과 cx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cx가 이렇게 만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우리 함수에서 많이 배웠는데, 즉 여기가 교점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얘는 지금 fx하고 cx라는 gx하고 만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넘겨서 fx-gx가 0이라는 새로운 2차 함수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이 교점이 뭐가 되냐면 바로 근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함수에서 선생님이 이거 많이 강조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번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다시 지우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는 것이 cx하고 만난다. 결국은 cx한 것이 0이다. 이거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한 것이 0인데 이것이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거. 자, 판별식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0이다. 자, 근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0을 주려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려면요 a가 0이고 b가 0인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a가 c고 b가 7이다 라는 거예요. c. 근데 아까 a가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c도 2고 b도 7이다.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7 답은 11 이렇게 풀리겠다 합니다. 풀기 전에는 막막했는데 풀고 나면 좀 쉽죠. 이해도 되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틀렸던 문제들은 표시를 해놓고 자꾸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28번 넘어갈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이렇게 원기둥을 뚫었네요.
이랬을 때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 자, 건널비니까 이 밖에 있는 것도 건널비인데 이 원기둥의 안쪽에 있는 거 이것도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여기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예, 겉이 되는 거죠. 속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것까지 더한 것이 216 플러스 16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복잡하기만 하지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넓이에서 전체 넓이라는 건 a제곱인 게 정육면체니까 6개 있죠. 6개에서 빠진 게 있어요. 위에 동그란 거 밑에 동그란 원, 두 원이 빠졌어요. 이게 파이 r제곱 b제곱인데 2개거든요. 2파이 b제곱을 빼고 근데 또 더해줘야 돼요. 누굴 더하냐면 이 속에 있는 건널비, 즉 이 원기둥을 풀었을 때 나오는 우리 전개도에서 배웠죠. 이 면, 이게 건널비가 돼요. 근데 이게 높이는 a인데 이 가로가 뭐냐면 원의 둘레 2 파이 r 2 파이 b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2 파이 ab 2 파이 ab를 더한 것이 216 플러스 16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있는 애들끼리 모아야겠죠. 파이 있는 애들끼리 모으면 2파이가 똑같고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이 16파이가 되니까 파이 2 지워지니까 8 ab 마이너스 b제곱이 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a 제곱이 216이 되겠죠. 6으로 나누면 a제곱은 뭐가 되냐면 6으로 나누면 36.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길이니까 양수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을 대입하니까 6b 마이너스 b 제곱이 8이다. 자, 우변에 있는 걸 넘길게요.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8은 0. 자, 그래서 b가 완전 제곱 되는데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 해서 0. 그래서 b는 2하고 4예요. 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 중에 누가 정답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단 a가 2b보다 크다. 자, a가 지금 우리가 a를 구한 것이 6이 나왔는데 b가 4면은 4, 2, 8 2b가 더 커버리죠. 그래서 4는 안 돼요. 그래서 b는 2다. a가 6, b가 2. 15에 6 마이너스 2 4. 그래서 답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자 29번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p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요. 뭐 29, 30번이니까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풀이에 접근하지 못해요. 어려운데 한번 내가 풀 수 있는 거. 자, 수학은 내가 풀 수 있는 걸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으로 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자, px 플러스 x의 제곱이래요. 이것의 제곱인데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그럼 이 식도 어떤 것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떤 것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보니까 일단 뭐 그런 뒤에 붙어있는 상수 이런 게 없어야겠죠. 그렇다고 9를 그냥 뺄 수는 없으니까 얘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 자, 이것도 전개해 볼게요. 뭐 제곱이니까 4제곱이 나오겠지만 전개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정리한 걸 쓸게요. 자, 이런 식이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근데 이 식이 완전 제곱꼴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 쉽죠. 이게 x 4제곱 x제곱 플러스 5-a의 제곱 x 5a 제곱 플러스 9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x 개수의 반의 제곱 2분의
5-a 제곱을 제곱한 것을 더하고 빼면은 되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을 하잖아요. 4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x제곱의 개수를 반, 이것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사이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x제곱의 2분의 5-a 제곱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면서,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5-a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는 0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이 상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그쵸? 이 상수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해서 5-a 제곱의 제곱 플러스 20a 제곱 4, 9, 30, 마이너스 36은 0. 자, 이것이 0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해보면요. a 4제곱 마이너스 10a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20 a 제곱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10a 제곱 마이너스 11은 0.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10이라고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11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11은 될 수가 없고요. a제곱이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a가 양수, 그래서 a는 1이에요. 자, a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1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이게 좀 지워졌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전개한 거, 이걸 전개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x 4제곱 플러스 5-a 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가 나왔었어요. 이거를 전개했을 때. 근데 여기서 a가 1이니까 x 4제곱 5-4니까 x제곱 플러스 4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px가 px 플러스 x 전체의 제곱인데 이것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풀까요? a제곱이 b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풀까요? 마찬가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선생님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a제곱이 b제곱과 같다. 즉 a는 플러스 b거나 마이너스 b거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x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p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p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px는 얘가 되겠다. 자, 그래서 PA의 제곱인데 A는 우리가 아까 1이 나왔죠? 그러니까 P 1의 제곱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답은 16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실마리가 뭐냐면, 자,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꼴로 나오겠다. 그래서 4차식이어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 유도하듯이 유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자, 30번. 자, 제일 어려운 문제인 30번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a를 인수로 가지는
4차식이 있다. 근데 이것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항으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4차인데 그럼 인수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3개의 항으로 곱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3개의 항. 뭐 1차, 1차, 2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px의 개수, b의 최대값 이것을 구해서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은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조립제법. 미지수고 숫자가 크고 차수도 크지만 우리가 딱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조립제법 하는 거. 자, 1 내려오고 a 더하면 a 제곱 더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90 a를 곱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90 a 그대로 내려오죠. 자, 여기에다가 또 a를 또 곱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a 4제곱 마이너스 290 a 제곱인데 이게 b하고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90의 a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ab가 자연수다 라는 거죠. 자연수. 그러니까 b가 자연수예요. 그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을 끌어내니까 290 마이너스 a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a제곱은 a가 자연수니까 제곱해도 자연수니까 상관이 없죠. 이거 290에서 a제곱을 계산한 것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서 a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a제곱은 290보다 작은 제곱수 뭐가 있을까요? 1제곱부터 2제곱부터 해가지고 17의 제곱 17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89 그래서 17까지 즉 a는 17개다. 자, 그래서 a가 1부터 17까지 17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 px를 조립제법 했는데 한번 다시 더 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자, a로 했었죠. 1 내려오고 a 더해서 a 곱해서 a 제곱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90이 되고요. 또 곱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90에 a 더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90에 a가 나오고 또 곱해서 뭐가 나왔는데 나머지가 자고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조립제법이 또 돼요. 특히 마이너스 a로 1 마이너스 a 다음은 0 곱하면 0 더해서 a제곱 마이너스 290이고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90a 더해서 또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px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9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px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a가 1이면 px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래서 x 제곱에 1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89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또 돼요. x 플러스 17 x 마이너스 17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가 1일 때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이런 수들을 또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90이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q의 형태로 x 마이너스 p의 형태로 인수분해되는 수, 즉 a가 1일 때 또 a가 11, 13, 17일 때는 서로 다른 4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수들은 빼야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a는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x의 개수 p는 1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에 나오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번씩은 다 풀이에 적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b
b의 최대값은 이건데요. 자, b라는 것은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290의 a 제곱인데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마이너스 끌어내고 a 4제곱 290 마이너스 290 a 제곱. 자, a 제곱의 개수의 반 2분의 290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2분의 290이 14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4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참수에서 최고차항이 음수고 이렇게 됐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145의 제곱이니까 b의 최대값이 145의 제곱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면 이 145의 제곱이 최대값이 될 때가 a 제곱이 145일 때예요. 근데 a는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a 제곱이 145가 될 수 없지. 자, 12의 제곱이 144죠. 그러니까 요쯤이 아마 10이고 조금 지나서가 13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가 될 수 있는 자연수 a 값은 12일 때, 그때 최대값이 우리가 찾는 b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145의 제곱이 최대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러면 a에다가 결국은 1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제곱 마이너스 145의 제곱 플러스 145의 제곱한 것이 이것이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44 마이너스 145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45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x의 p의 개수는 13이 나왔고요. b의 최대값은 q는 우리가 아까 계산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45의 제곱 플러스 145의 제곱에서 a가 12일 때 12니까 마이너스 12 144 마이너스 1 제곱 1 마이너스 1이 되죠. 플러스 14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p가 13이니까 12 13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45 제곱 마이너스 1 즉 144분의 144 146이 되겠죠. 합차 공식 쓰면. 그래서 답은 146이 되겠다. 자, 이렇게 풀립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중간에 함정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첫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풀면서 부족했던 거, 잘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 우리가 뭐 다음 모의고사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팝수학 카페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공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음 시험은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